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전세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 또 걱정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 1,987가구인데요. 전월보다 30%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2,800가구, 경기에서 10,000가구 정도가 입주하고요. 또 지방에서는 13개 단지 총 8,000가구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가을 이사철인 만큼 또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뉴스가 들리면 걱정도 한층 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사 준비, 또 부동산, 가을 부동산 준비에 도움 받아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최근 주택 시장에 있어서 제재가 많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 토지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린벨트,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임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투자하실 시에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큰 화제가 되었던 그린벨트 해제 여부 기억하시나요? 결국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보존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그린벨트란 쉽게 말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를 뜻합니다. 그린벨트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린벨트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가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의 승인에 따라 개발 행위도 가능하고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로 풀릴 수 있는 지역이라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들이 지가가 상승하기도 하는데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많아 투자 전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많은데요. 임야란 산림이나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 임야 투자는 다양한 형태로의 용도 변경이 자유롭고 또 건물과는 다르게 유지 비용과 부수적인 지출이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그린벨트 내 토지와 임야 투자 시 핵심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린벨트 내에 그리고 그린벨트 구역 그리고 임야 지목인 임야에다가 투자를 권유받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투자를 할 경우 어떤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GB 그린벨트입니다. 자, 그린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 그린벨트가 언제 풀리느냐, 해제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본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야냐 아니냐를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린벨트는 해제가 가능한지, 해제 요건. 임야는 개발이 가능한지, 총 개발행위 종류에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해볼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GB입니다.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으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이라는 것은 그 토지만큼은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3기 신도시, 여러 신도시 그리고 공공 택지 같은 경우엔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킨 후에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개발 제한구역 현황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국의 7개 도시권역에 33,862km, 전 국토 면적의 거의 한 4% 정도가 서울권, 수도권,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등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을 먼저 보실 텐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30km 권역 내에 이 녹색 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위성 지도로 보시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보시는 대로 개발 제한 구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지역을 해제를 함으로써 공공 대규모 택지 사업, 지자체 현안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인근 토지의 토지 가치 상승도 같이 유발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정이 됐고 해제가 된 현황 중에서 수도권만을 떼와서 보셨을 경우에 당초에 1567km제곱미터에서 해제가 152km제곱미터가 해제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평수가 1414km제곱미터인데 구평수로 환산하면 4억 2700여만 평이 현재 수도권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투자를 할 시에 이 존치된 토지가 해제될 수 있는 해제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용량을 보시면 자, 수도권에 93.2km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면 2800여만 평이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서울, 인천, 경기, 국책사업 등으로 해서 약 93.2km제곱미터인데요. 제곱미터인데 2800여만 평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가 개발된 면적이 약 90만 평, 100만 평이라고 쳤을 경우에 여의도 면적의 거의 30배가량이
개발 제한 수도권 인근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가능한 용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 해제 기준이 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투자할 때 조만간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대라는 어떤 지인의 말만 듣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해제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개발 제한 구역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대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환경 평가 결과가 보전 가치가 낮은 곳으로 도시 용지에 적절한 공급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또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약 집단 취락지구라고 합니다. 20호 이상이 집단적으로 취락하고 있는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을 경우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 투자가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그리고 시가와 면적 조정 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합리화가 필요한 지역들. 자, 보시는 대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 그리고 철도 등등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역사가 들어오거나 도로가 개설 경우에 주변의 개발 제한 구역 토지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는 기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의 유치가 필요 없는 지역. 다섯 번째, 도로 및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서 생겨난 3만 제곱미터의 미만의 단절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개발 제한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경우에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기준에 충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꼭 그린벨트 내 구역 내의 투자 시에는 꼭 전문가와 아니면 관공서의 문의 후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야입니다. 자, 임야 투자 같은 경우에 임야의 종류부터 볼 텐데요. 자, 임야의 종류에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에서 볼 수도 있듯이 보전산지는 임야로서 보존하라는 뜻입니다. 개발하지 말고. 준보전산지는 임야긴 하지만은 필요에 의해서는 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산지에는 산지관리법상 임야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어지고요. 특히 투자 시에는 준보전산지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향후 가치 측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어차피 직접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내의 임야는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익용 산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짜가 들어가게 되면 개발은 좀 불가능하다.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산지 임야를 투자할 때 내 임야가 개발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는 산지 전용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특히 임야를 투자를 가셔가지고 산이 높네, 낮네 말만 느낌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 절대 금물이고요. 경사도, 이 본 토지의 임야의 경사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눠집니다. 이 경사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상담에 들어왔던 임야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임야의 경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러 사이트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우리가 그 네이버나 위성 지도를 봤을 때 등고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임야 같은 경우에 지번을 알았고 지번에 대한 지적 편집도가 들어가서 처음과 끝에 대한 수평거리를 먼저 됩니다. 수평거리.
자, 그리고 나서 25,000분의 1 축적이라는 가정 하에 등고선을 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등고선이 한 개당 10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거리는 60m입니다. 자,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가지고선 경사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거리 60m를 수평거리 총거리 144m로 나누면 경사율이 나옵니다. 약 한 41%에서 2% 정도가 경사율이 나오는데요. 이 경사율을 가지고 경사각도와 경사율 환산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좀 전에 마셨던 대로 경사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임야의 경사도는 21.8도가 넘는 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직접 측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계 측량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먼저 사전 답사를 하기 전에 이 임야의 지번을 알고 경사도를 알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경사도가 나왔어요. 대략적인 경사도가 21도에서 20도 이상이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별 임야 경사도에 대한 도시계획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임야 같은 경우에 21도가 넘기 때문에 본 임야가 지금 보시는 이 지역에 해당 속해 있다고 하게 되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이 산지 전용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들을 보시면 서울 녹지지역, 고양, 시흥, 평택, 화성, 그리고 용인, 수지, 기흥구, 인천, 부산 모든 지역들이 17.5도 미만일 경우에 산지 전용화가 가능하고요. 다른 지역을 보시면 김포, 세종시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임야 경사도에 대한 허가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임야를 투자하실 시에는 먼저 도로도 기본이겠지만 도로는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그린벨트와 임야 투자 시의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지 투자 시, 그리고 내가 토지를 투자했을 시에 토지의 가치 상승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과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그린벨트 그리고 임야에 대한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이제 해제 기준에 대한 부분, 또 임야에서는 경사도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토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토지는 주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정보도 적고요. 전망을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그린벨트라든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전문가의 도움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1로 맞춤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1 맞춤 상담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해결책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만나보시면 될 텐데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에 한정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내 방 안에서 터치 한 번으로 내 집을 팔 수 있는 방법. 집통앱 중개실장이 달려가 당신의 집을 팔아줍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형태의 집이든 터치 한 번에.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서 골치 아팠던 우리 집. 등록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집이 전국의 많은 부동산에 오픈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수료 무료. 전국의 많은 부동산이 이용하고 있는 집통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추가되는 수수료 없이 내 집을 팔아보세요. 내 집 팔 땐 집통.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그 광산구 삼거동 쪽에 네. 광주광역시거든요. 네. 네,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 도로를 한 가운데 두고서 바로 그 반대편에 빅그린 산단이 네. 한창 조성 중인데 네. 저희 도로를 중앙에 두고서 반대편에 있는데 네. 임야가 약 983평인데 그게 마을 뒷산이거든요. 네. 근데 마을 뒷산인데 맹지성에 가까운데 현황 도로가 그 차량으로도 진입할 수 있고 네. 그러는데 지금 예전에 그 비슷한 그 쪽에 그 임야를 봤었는데 네. 그때는 그 시청자분에게 좀 더 놔두고 봐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그 방송을 여러 번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 땅에 대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가만 맞으면 팔고 싶은데 저 판단이 정확히 하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전문가의 어떻게 도움 했으면 받아보시려고. 예, 네, 예. 전화철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토지 임야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제 인근에 빅그린 산단도 들어오고 도로도 있고 하는데 이 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개발 가능성 등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가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정확한 주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토지의 예, 정확한 번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 광주광역시 광산구 네. 삼거동 임야 78-6입니다. 알겠습니다. 78-6번지 한 983평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네, 좀 판단에 도움 드리도록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공교롭게 토지에 대한 임야를 제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보시고 예.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매입을 언제 하신 겁니까? 예, 2005년 10월경에 했습니다. 2005년 10월 한 15년 정도 갖고 계셨네요. 예. 일단 뭐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그 앞쪽에 현재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현재 지금 한참 조성 중에 있고 조만간 이제 준공이 예정돼 있죠. 예, 예, 내년에. 그러면은 지금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궁금하신 게 현 시점에서 적정 간격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 앞쪽에 지금 개발 호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는 게 좀 더 유리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시죠? 예, 예. 자, 그럼 그리고, 지도 예. 예. 저희 토지가 네. 이제 현황상 저희 그 땅까지 차량이 거의 진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위치인데 네. 이게 지적도상으로는 네. 임야로 돼 있어요. 아, 도로가 그래서 예. 네, 일단 제가 좀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자, 말씀하신 대로 도로 건너편 이게 지금 22번 국도로 보이는데 예. 건너편 쪽으로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제 내년도 예, 예. 중반쯤 되면 이제 생산에 가동이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크죠. 광주 일자리형 해가지고 광주 광역시 중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단지인데 이 파란색 부분이 모두 지금 빅그린 산업단지 그리고 관공서도 들어가고 주거지역도 같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금 그 도로 건너서 한 300-400m 떨어진 지역에 토지가 위치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주변의 개발 호재로서는 충분히 추후에 지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전반적인 지역을 봤을 때는 예. 여기서 뭐냐면 물건,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봐야 됩니다. 예. 특성을.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특성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삼거동 산 78-6번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현재 지금 3,245제곱미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900평 정도가 넘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21,200원, 제곱미터당이니까 평당 환산하면 한 7만 원권 나옵니다, 벌써.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획관리 지역. 지금 이 초록색 부분 요게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뒤쪽이 약간 푸르스만 이 지역의 토지가 보전관리 지역으로서 산지관리법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전산지가 아니라 준보전산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가 가능한 땅이에요. 그럼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대화 중에 느꼈던 게 뭐냐면 도로가 뭔가가 지금 문제가 걸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를 보시면 본 토지의 도로가 지적도상 도로가 지금 닿아 있진 않아요, 선생님. 예. 현황도로가 닿아 있다고 하는데 현황도로가 제가 볼 때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위쪽으로 산 77번 집으로 들어가는 것가 있고 4번지를 통해서 3번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위성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계획관리 비도시 지역 내에 비도시 지역에 있어서 산지 전용호가 도로의 여건은 현황도로와 플러스에서 현황도로가 껴져 있는 토지의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합니다. 예. 승낙. 자, 반대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적도상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생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토지에 현황도로가 나져 있는 내 땅까지 들어오는 토지의 도로에 있어서 토지 사용 승낙을 얻는다고 하게 되면 본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가 도로 측면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 토지의 현 시세를 좀 볼 텐데요. 시세를. 예.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지적도상으로 좀 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는 동네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마을이 형성돼 있고 마을 뒤쪽으로 지금 동네 뒷산이라고 하죠. 뒷산에 대한 개념으로 토지가 있는데 현황도로가 지금 지적도상도로는 요 밑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현황도로는 산 앞쪽에 본 토지 앞쪽에 산 77번지를 끼고선 4번지, 3번지 쪽으로 해서 현황도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지적도상도로에 있어서 현황도로가 나와 있는 산 77번지, 산 3번지, 4번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일정 도로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라고 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의 시세를 보면 앞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대지입니다. 대지, 임야간의 대지인데 시세가 지금 보시는 대로 약 30만 원대 중반에서 40만 원대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본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아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의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도 저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본 앞쪽에 있는 산 77번지 그리고 옆쪽에 있는 4번지, 3번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현황도로에 대한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본 토지에 대해서 산지 전용 허가까지만 받아놓을 수 있다고 하면 대지 가격으로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본 토지에 있어서의 도로 작업을 함께 병행하신다고 하면 본 토지에 있어서 충분한 자본이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보유하시면서 이 토지 승낙에,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 좀 움직임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네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실 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님과 함께 문제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나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437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화성시 능동 1095단지 13번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에 대한 전망이고요. 화성시 능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전망이 어떨까요? 본 토지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 제가 볼 때는 한 70평 정도의 대지 위에 나중에 예전에 동탄 신도시 1기 신도시를 만들 때 단독주택 용지로서 분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건축물을 올리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정도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물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능동 1095-13번지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주 이용사항은 주거와 상업용이 겸해져 있고요. 그리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면적은 230제곱미터 약 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32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환산하면 한 400만 원대 중반 정도의 세금을 내는 개별 공시지가 매겨졌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신 대로 2013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떨어졌고 단독주택으로서 지금 보신 대로 1층은 소매점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4층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본 건물 같은 경우에 제가 보시는 로드뷰를 좀 열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본 건물에 지금 1층 소매점과 2, 3, 4층의 다가구 주택 주변을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보시는 대로 많은 지금 현재 다가주택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가격대를 보면 시세를 보면 주변에 본 물건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10억대 그리고 한 14억대 10억에서 비슷한 토지 비슷한 건물이 올라간 건물들 같은 경우 10억에서 한 14억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던 거는 교통호재입니다. 자, 교통호재. 자, 본 토지, 본 건물 다가구 주택이 위치에 있는 위치를 표시했고요. 자, 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내려오는 철도 라인이 보입니다. 이 라인이 뭐냐면 인덕원 동탄선입니다. 2026년도를 완공 예정으로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인덕원 동탄선 능동역이 생기는 위치에서 약 700m 떨어진 역세권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탄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 본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좀 더 가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동탄 쪽에 개발 호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인덕원 동탄선이 내려오고 또 위쪽으로는 동탄도시철도가 동탄역으로 동탄도시철도가 보시는 대로 병점역으로 들어가는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앞으로 현재 2026년도에서 27년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 좀 교통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던 동탄 지역이 새로운 어떤 장을 맞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교통호재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5년 이후에 6년 이후에 매도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좀 더 소유자분께서 자본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5, 6년 정도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역세권 주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끝번호 384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서산시 장동 55-4번지 상속받은 토지입니다. 이것을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상속받은 형제들과 의견을 모아서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적정 매도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산시 장동에 위치한 토지이고요. 보유, 매도, 혹시나 매도라면 적정 매도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대표님 어떨까요? 상속받은 토지, 형제들끼리 매도한다는 게 제가 경험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에 있어서 어떻게 처분할 거에 대한 거는 현명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서산 시내에서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농촌 지역의 토지인 듯 합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서산에 있어서는 좀 외곽 지역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토지의 한번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특징을 좀 보시면 자, 좀 전에 봤던 거에서 서산시 장동 55-4번지의 토지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요. 농지입니다. 면적이 4,443제곱미터, 약 2,3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별공시 시가가 37,200원, 9평수로 환산하면 한 12만 원 나옵니다. 12만 원. 나오고 보시는 대로 올 계획관리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도로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가옥이 현재 지금 위에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 본토지에 있어서 시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사이트하고 좀 달리 본토지 인근에 각 거래 일순에 따라서 최근 거래 일순에 따라서 한번 보겠는데요. 본토지 인근에 최근에 8월 26일 날 거래된 토지 같은 경우에 211평, 15만 원 정도, 본토지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월 달에 거래된 게 14만 9,600원, 14만 8,600원, 한 130m 떨어진 토지들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자,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 토지의 모양, 그리고 올 계획관리라는 토지의 지역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보다는 좀 더 높은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대까지는 실거래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면서요. 일단은 본토지를 매도한다고 하면 본토지는 이 정도 가격에 매도를 내놓으시는 게 맞는 거고, 일단은 지금 형제적인 어떤 합의적인 부분을 먼저 강구를 하시고 나서 본토지에 있어서 어떤 매도 전략을 피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좀 유형의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어느 때에도 이 부동산 시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한 속을 좀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전문가의 상담 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1:1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와 1:1로 나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네, 본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부천시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자, 나대지고요. 자, 1호선 역공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역세권입니다. 자, 현재 지금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에 대한 형상으로 남아 있고요. 205.5제곱미터, 약 60평이 좀 넘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본토지의 특징은 뭐냐면 주택이 없기 때문에 주택수에 안 들어가겠죠. 내가 원할 때 상가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아니면 공동주택을 관계 법령에 맞게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소로 3류 8m 미만의 도로에 접해 있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 2020년도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가가 2만 원, 5억에서 2만 원 모자란 4억 1천만 원에서 2만 원 모자란 4억 998만 원의 개별 공시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2018년도 4월 달에 감정평가에 의하면은 약 7억에서 조금 모자란 6억 9,870만 원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매매가는 개별 공시가에 있어서 한 2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8억 3,900만 원에 지금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는 괴안동 부천시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에서 토지 소개해 드립니다. 나대지로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짝 열려있는 토지 소개해 드리고요. 역세권이라는 점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의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투자 가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본토지 같은 경우엔 입지
개요에서 말씀드렸듯이 1호선 역곡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역세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에서 시흥 IC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 광명 IC를 5분에서 12분 정도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직주근저 위치로서는 보시는 대로 가산 디지털 단지, 마곡지구, 여의도의 직장에 20-30분 내에 교통적인 어떤 거리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는 역곡 구도심에 있어서의 개발 압력, 뒤쪽으로는 괴한 공공택지지구, 그리고 서울 항동 택지지구의 한 25만 평 정도의 개발 압력 사이에 껴져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소사 원시선이 소사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향후 지금 일산 소사선까지 생기면 일산으로 올라가는 전철역까지 생기고요. 주변에 항동지구, 옥길지구, 소사구도심 그리고 역곡 구도심 사이에 껴져 있는 위치에 있는 토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본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에 이 토지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목이 대지고요. 면적 나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659만 원 정도가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내는 가격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소로 3류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016년도 1월 1일 날 3억 4,600이었던 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올해 4억 990만 원으로 약 6,3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6,300이 올라갔다는 것은 실질적인 실거래가가 적어도 2배 정도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실제로 2016년도 대비해서 본 토지의 실거래가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가 5년 만에 상승했다라고 예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입니다. 자, 보시는 2018년도 4월 달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본 면적당 전체적인 감정 금액이 약 7억에서 자금 모자란 6억 9,800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본 토지의 가치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그리고 감정평가 등등으로 인해서 증명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시지가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또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또 중요할 텐데요. 토지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가격 전략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본 토지의 특징과 가격적인 부분까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의 본 토지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2020년도 10월 달에 현재의 토지의 모습으로서 현재 주택은 없어졌습니다. 주택에 있어서 현재 매입을 하려면 취득세 등 양도세까지 보유세까지 모든 게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취득 단계에서 주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 토지는 그냥 4%의 일반 취득세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만 내시면 된다. 추후에 내가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나의 어떤 주택수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선 주택을 단독 아니면 상가주택 아니면 공동주택을 법령에 맞춰서 지으시면 된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8m 미만 6m 도로의 앞쪽에 다 있고 또 뒤쪽으로는 4m 도로의 양쪽으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실거래가를 보실 텐데요.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2020년 3월 그리고 6월 2017년도에 가격이 주변 토지들에 거래된 현황을 보시면 최근에 86m 인근에 있는 토지가 50평인데 1,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그리고 340m 떨어진 토지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에 10억 850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됐고 4년 전에 471m 토지 떨어진 곳의 토지 같은 경우는 1,100만 원대 그만큼 토지대가 지금 4, 500 정도가 올라가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어떤 그 주변 실거래가를 대비해서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1,350 정도의 지금 가격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예상 매매가는 3억 8,900. 대출을 활용하시면 4억 2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부천시 괴한동 토지의 가격 분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토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나대지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을 충분하게 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주택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좀 전략을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편안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화성시 동탄 1기 신도시 상가에 대해서 개요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호선 서동탄역 인접해 있고요. 자, 전용 면적은 51.74제곱미터, 약 한 16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층 상가입니다. 자, 대지가 8.5제곱미터가 확보되어 있고요. 자, 물건의 특징을 보시면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현재 약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약사분께서 현재 임차를 하고 계신 동탄 신도시 상가가 되겠고요. 동탄 신도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광장과 북광장이 있습니다. 남광장 상권에 있는 약국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준공은 2017년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는 10억 9천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1층 약국 상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1층의 약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입지 살펴볼 텐데요. 이 상가는 그 어느 때보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입지가 바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면서요. 호재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의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두 번째도 입지고요.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자, 본 화성시 동탄 신도시 상가는 자, 보시는 대로 서동탄역 그리고 SRT가 쓰는 동탄역 중간에 1기 신도시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주변에 총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그 아파트들 배우 수요가 이용하는 상권 내에 위치한 약국 1층 상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상가 입지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주 동선이 어떻게 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아무리 주변에 항아리 상권이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이용 위치가 주 동선에 위치해 있지 않다고 하면 배우 수요의 상가로서의 어떤 가치가 떨어집니다.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만여 세대의 아파트 배우 수요가 이동하는 주 동선에 위치해 있는 약국상가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전에 그 상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호재, 화성 신도시에 있어서는 인덕원 동탄선 전철 2026년도 개통 예정의 동탄선을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SRT 또 있고 또 추후에 보시는 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GTX A 노선까지 그리고 동탄 도시철도까지 자, 그물망으로 형성되는 교통망을 본 상가의 개발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그냥 건물 특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1층 상가로서 주 동선을 이용하고 있는 배우 수요의 가시성과 집객력을 모을 수 있는 상가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만 세대 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자, 보시는 대로 본 상가가 위치한 입점된 학원이나
병원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1층의 약국에 위치해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층 약국을 운영 중이고 2층부터 10층까지 내과, 피부과, 그리고 소아과, 치과 등 많은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본 약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안정적인 대기업과 안정적으로 임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본 수익에 있어서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자, 1층 상가로서 약국이 운영하는 1층 상가로서 매매가는 10억 9천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장기 계약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 1억 7천에 월 240만 원의 예상이 아니라 확정으로 현재 지금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4억 8천이 기대출되어 있고 본 대출을 신용도에 따라서 인수하실 수 있다고 하면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에 동탄 신도시 1층 그리고 약국 상가를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이 배우 수요, 마녀 세대라는 이 아파트 수요가 좀 든든하게 다 이러고 버텨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수요층 받아보시면서 공실 걱정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1:1 맞춤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4명이 한정돼서 전문가와 1:1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아파트 하실 때 고층을 많이 선호하시죠. 저층 같은 경우에는 고층에 비해서 사생활 보호도 잘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좀 조망이라든지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필로티 구조를 사용해서 사생활도 보호되고요. 분양권적인 측면에서도 분양가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실속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트렌드 또 앞으로의 선호도에 대한 변화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